완전 교육만큼 더 확실한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관리. 20%. 그 다음에 기술. 자, 교육적인 원인 어떤 거? 교육적인 원인 어떤 거? 교육, 지도, 훈련, 그 다음에 기능.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최소한의 자기 기능을 잃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설계 기법이 바로 페일 세이프티 기능이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신호등. 철도 건널목에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 있는데, 기차 지나갈 때 빨간불 하고 땡땡땡땡 그래야 되는데, 저기 고장나 버렸단 말이에요. 파란불 상태에서 저기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면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안 되잖아요. 땡땡땡 소리도 안 나. 무인 시스템 같으면. 그러면 열차 지나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무조건 하고 빨간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인식이. 아예 안전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일 세이프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하는 특강이나 개념 강의가 아니고 저희 새로 강의하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당 분원에서 요즘 가장 핫한 자격증이죠.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강의를 새로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제 사당 분원에서만 이제 처음이시지. 저랑도 굉장히 이제 친하시고 저희 이제 본원과 저희 원장님과 굉장히 연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성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하듯이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물론 베테랑이시지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그 신인과 같은 그런 이제 패기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성함이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성택입니다. 제가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을 하고 그 건설안전기술사 강의 경력과 또 그 전에 시공 현장 소장과 또 안전진단 업무 그리고 시험 업무를 고루 겸비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건설안전기술사 강의를 최근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건설안전기술사 있으시고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경력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의 경력도 이제 많으신데 산업안전지도사랑 건설안전기술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죠?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의 업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지만 그 업역을 좀 분리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업역을 고유한 업무로 가지고 있고, 건설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안전 분야의 고루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지도사는 하나의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이 되고 또 건설안전기술사는 국가 기술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인회계사나 공인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처럼 개인이 면허를 가지고 1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제도가 전문 자격제도에 있는 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설안전기술사는 좀 더 범위가 넓고 할 수 있는 업역이 좀 산업안전지도사보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지도사와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그 외에 기타 공정안전 평가 지도 작성 이런 것들은 공통 업무이긴 하지만 또 현장 지도 조언이나 재해 예방 지도 다 공통 업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지도사를 개업을 하게 되면 1인 1사업장으로서 업무의 범위가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진단 업무를 첫째는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진단 업무 외에는 산업안전지도사는 좀 할 수 있는 업역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건축물 관리법 등에 의한 해체 감리 또는 해체 계획서의 작성, 지도 이런 부분도
산업안전지도사는 할 수 없지만 건설안전기술사는 그 폭넓게 그런 업역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기술사가 더 어렵고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그 산업안전지도사도 강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건설안전기술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받게 되는 대우나 이런 건 어떤가요, 요즘은요?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의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뭐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그 아시다시피 안전관리자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조금 이제 더 이제 상향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뭐 안전관리자를 가지고 있을 때 연봉 뭐 한 4천에서 한 5, 6천 뭐 그 정도를 보통 이제 뭐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강의를 듣고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갑자기 연봉이 오르고 자격 수당도 오르고 그래서 연봉이 한 7, 8천 정도 이렇게 갑자기 상향이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해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강의를 이제 해오신 건데 강의를 하신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저희 그 김우식 원장님 그 지도를 받아서 건축시공기술사를 강의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해서 건축시공기술사 강의를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건설안전기술사를 또 강의를 해서 건설안전기술사 강의를 지금 해수를 헤아려 보니 한 11년 정도 그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뵀었지만 저희 학원에서 좀 바쁘셔가지고 강의를 못 하셨는데 수험생분들 전화 와가지고 예전에 부산도 강의하시고 광주도 강의하시고 서울도 강의하시다 보니까 학원에 연락이 막 와요. 이제 교수님 요새 강의 안 하냐고. 그래서 계속 이제 수요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건설안전기술사를 부탁을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험생이가 나온 김에 혹시 뭐 기억나시는 수험생이 있으실까요? 강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여러 분 있죠. 여러 분 있는데 뭐 젊으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비전공자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그 중에 뭐 손꼽으라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이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예를 들면 용어도 몰라서 심지어 몰탈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한테 나중에 하소연을 한번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하시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중간에 포기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몰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그 열정만 네네. 가지고 네네.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또 항상 그 강의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제 눈에 밟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더 이제 또 강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쉽고 또 저 이해가 쉬운 그런 강의를 좀 이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네. 또 저 뭐 일과 후에도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네. 제가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분이 결국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제가 참 놓칠 수 없는 뺄 수 없는 네네. 그런 저한테는 정말 고유한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수님 평소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강의하시면서 생기셨던 에피소드들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부산에서 전라남도 광주 건축토목학원에 그 강의를 출강을 할 때였어요. 네네.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건설안전기술사 또 저녁 시간 지나고 7시부터 이제 11시까지 해서 이제 건축시공기술사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오너 드라이브를 해서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하루는 여름이었는데 남해고속도로를 이제 부산에서 광주 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천 정도 지날 때쯤이면 순천 1터널과 2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네. 광주 쪽으로 가는 네네. 그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오르막 경사였어요. 그게 고속버스가 우리 속된 말로 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인 겁니다. 강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그 학원 원장한테 이제 SOS도 치고 아이고. 또 그렇게 또 했더니 마침 그 순천의 뭐 대기업이지만 건설사업관리단의 단장님이 흔쾌히 점심도 불사 자시고 저를 픽업을 해서 그 강의 시간에 네. 태워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시면은 그 강의 에피소드 말고요. 우리 그 배 교수님께서도 공부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께서 공부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화가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공부를 내가 했다.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가 참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가 참 정말 정말 저도 참 게으름뱅이 중에 한 사람에 속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하자라고 딱 시작을 하면 제가 조금 이제 뭐 끝을 보는 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때는 이제 건설에서 현장 소장을 할 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그 피크 타임 때가 되어서 굉장히 한 2시간 반 정도 집에까지 걸려요. 그러면 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피크 타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주변에 이제 도서관이나 독서실 그런 데를 이제 먼저 찾았죠. 찾아가지고 일과 후에 거기 가서 라면 밥을 먹고 특히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그때만 해도 24시간 개방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집에 새벽까지. 그렇죠. 이제 갈 수 있고 또 가서는 이제 바로 또 씻고 이제 취침을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뭐 6시 한 반쯤까지 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상을 한 6개월 정도 했죠. 저는 잠을 안 자고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잠을 거의 자고 하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 이제 제가 항상 포켓북을 만듭니다. 포켓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넘기면서 이제 식사를 해요. 암기하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제가 강의하면서도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그 포켓북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네네.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아내가 책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예. 저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인데 하여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